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물과 에너지 단원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수업만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물과 에너지 단원을 미리 공부하고 나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몸의 구성입니다. 자, 지금 혹시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도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같이 쓰면서 해볼게요. 자,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자, 세포. 그리고 뭐가 나오죠? 조직, 그리고 기관, 기관계, 그리고 개체. 자, 결국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더하자면 이 기관과 기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단원은 핵심은 사실은 기관계, 즉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등등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순서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기관계에 포함되는 게 소화계, 호흡계 등이 되겠죠. 그리고 요 기관에는, 자, 소화계로 치면 뭐가 포함되어야겠죠? 위와 소장과 같은 것들. 그리고 호흡계는 뭐가 있죠? 폐와 기관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양소에 대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번 단원의 이제 영양소에서는 주로 여러분이 이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이걸 재미삼아 한번 해볼게요. 탄 단무지를 먹고 물도 무바라. 자,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때 탄단지 물무바에서 탄은 탄수화물, 단은 단백질, 지는 지방,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자, 제가 왜 탄단지를 위에 적었다, 요렇게 된 부분은 뭡니까? 바로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즉 에너지를 주는 영양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건, 자, 요렇게 친 거는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겁니다. 몸을 구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로 알아야 될 건 바로 교과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주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물. 여러분, 물은 어떤 특징을 기억해야 될까? 나중에 나올 혈장을 구성하죠. 자, 혈장의 대표적인 기능이 뭐였다? 바로 운반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양소에서 많이 나오는 건 검출이에요. 총 4개죠. 이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해볼게요. 자, 녹차 아이스크림 4개 주세요. 포배 주세요. 단수 물이 끊기면 얼굴이 황색이 되고,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은 누구다? 수지다. 재미없죠? 그래도 외워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뭐다? 이때 녹은 녹말. 자, 안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자, 포는 포도당, 그리고 베네딕트. 자, 단은 뭐죠? 바로 단백질. 자, 이게 좀 헷갈리죠? 바로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뭐다? 1%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자, 지방, 그리고 뭐다? 수단 3 용액이죠. 자, 결과만 알아볼까요? 얘네들이, 자, 녹말이 있다.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온다? 자, 청람색이 나오고, 자, 포도당이 있다. 베네딕트. 참고로 이때 가열을 하면 반응이 더 잘 되겠죠. 그러면 황적색을 띈다. 자, 단백질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이 들어가면 보라색을 띈다. 자, 지방이 수단 3 용액을 만났다. 이때는 선홍색을 띈다. 자, 이 4개는 여러분이
힘들지만 외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그게 뭐죠? 바로 이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이걸 적을 텐데 제 생각에는 영양소와 소화기관 효소 결과물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소화기관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잎. 여기서의 효소는 아밀레이스. 자, 참고로 침샘에서 나오죠. 그리고 탄수화물 두 번째는 뭐다? 소장이에요.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밀레이스예요. 단지 차이라면 이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영양소, 탄수화물 다음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위, 효소는 펩신. 펩신은 위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참고로 염산을 기억하면 좋죠. 염산이 이 반응을 더 잘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소장. 소장에서는 트립신. 자, 트립신은 이자. 자, 마지막 지방. 지방은 소장에서 누가 나온다? 라이페이스가 나옵니다. 역시 이자라는 겁니다. 자, 모든 소화를 마친 결과물을 적어 볼게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되면 되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이드예요. 자, 여기서 한번 중요한 부분 또는 외우는 팁을 얘기한다면 일단 전부 소장이 소화기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 다루는 효소들은 모두 이자에서 나온다는 거. 자,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건 방금 동그라미 친 이 소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입니다. 흡수. 자, 흡수죠. 자, 흡수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건 요런 거죠. 이건 뭐다? 주름일 수도 있고 융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둘 다 어떤 구조적인 특징, 표면적이 넓어서 효율이 좋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순환계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순서, 두 번째가 혈관, 세 번째가 혈액 구성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순서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혈액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대정맥으로 들어오면 심장이 어디로 들어가죠? 심장에 우심방으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 우심실로 갑니다.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 이 혈관은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혈액 구성은 혈구와 혈장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순서부터 한번 다시 찍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저번에 했던 이 농구공 방법으로 해볼게요. 먼저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정맥, 여기도 정맥이겠죠. 나가는 피가 동맥, 동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칭이 뭐다? 바로 우심방. 여기가 우심방이 되죠. 똑같이 하면 여기는 우심실. 자, 결국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우심실, 그리고 대각선의 폐동맥으로 간다. 자, 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폐정맥이 되겠죠. 여기는 좌심방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죠? 좌심실. 자, 나갑니다. 대각선으로 왔으니까 대동맥으로 나갑니다. 자, 이 순서를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혈관의 종류는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고, 심장에서 나가는 게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정맥입니다. 자, 심장 역할을 이해하면 이건 되게 쉬워요. 심장은 결국 우리 몸의 피를 펌프질하는 펌프라고 하면 되겠죠. 즉, 동맥 쪽으로 피를 강하게, 아주 강하게 쏘면 그게 몸 전체를 돌고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동맥에는 아주 강한 혈액이 지나가니까 이때 동맥은 두껍고
탄력이 좋아야 돼요. 자, 그에 반해 정맥은 이제 약해진 피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가 뒤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여기 뭐가 들어간다? 바로 판막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고, 이 판막은 앞에 심방과 심실 사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한다면 이 모세혈관의 장점은 이거예요. 표면적이 넓다. 즉 혈관이 몸 안에 쫙쫙 퍼지죠. 쫙쫙 퍼져 있습니다. 즉 닿는 면적이 표면적이 넓다는 것이고, 앞서 봤던 융털 그리고 뒤에 나올 폐포와 함께 표면적이 넓어 효율이 좋은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봤던 혈관의 종류와 더불어 우리가 볼 건데, 자, 심장에서 폐로 피를 보내죠. 그러면 동맥이 되겠죠. 이 동맥은 폐로 간다고 해서 폐동맥이에요. 여기 심장이 있겠죠. 그러면 폐에서 심장으로 다 돌고 들어가는 피는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폐정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심장에서 온몸으로 가는 피를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온몸에서 피가 다 돌고 들어가는 걸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아주 당연하겠지만, 자, 여기에는 모세혈관이겠죠. 폐와 온몸은 모세혈관으로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폐에서는 이 모세혈관이 어떤 걸 교환할까요? 그건 바로 폐로부터 산소를 가지고 와요. 반대로 대동맥에서부터 출발한 혈관이 온몸을 덮고 있는 모세혈관에서는 온몸에 산소를 줍니다. 그리고 폐에 이산화탄소를 주고 온몸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와요. 자, 이 기체 교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체 교환은 폐에서 이루어지는 기체 교환의 핵심은 모세혈관이 산소를 가지고 오고, 아이고 실수했네요. 아이고 이산화탄소를 폐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서는 모세혈관 속에 있는 산소가 온몸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으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폐순환 알죠? 그리고 이건 온몸 순환이 되겠죠. 자, 지금 보는 건 바로 혈액의 구성입니다. 혈구와 혈장.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인데, 자, 모양은 기억해야 될 건 적혈구는 지금처럼 빨간 색깔에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고, 백혈구는 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지 맘대로입니다. 혈장은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의 역할입니다. 역할. 적혈구의 역할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뭐다? 산소 운반. 그리고 백혈구의 역할은 식균 작용. 혈소판은 응고, 물은 운반입니다. 이때 뭘 운반하느냐? 그건 바로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다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노폐물, 그리고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흡계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예요. 기체 교환입니다. 그런데 이 기체 교환에 대해서는 아까 심장에, 즉 순환계를 하면서 폐순환을 했죠. 폐순환에서의 기체 교환이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 중요한 건 구조예요. 자, 코를 통해 기관, 쭉쭉 퍼져 있는 게 기관지, 그리고 이게 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폐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폐포로 되어 있고, 앞서 말한 표면적이 넓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호흡의 원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압력만 반대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 가로막이 내려가면 흉곽이 커져요. 폐도 커지고 싸고 있던 갈비뼈도 커집니다. 즉 다 커져요. 자, 그리고 이 가로막이 올라가면 흉곽도 작아지고 폐도 작아지고 감싸고 있던 갈비뼈도 작아집니다. 그럼 누가 반대냐? 그건 바로 압력이 반대인 거예요. 즉 다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고 다 작아지면 압력은 커진다.
이게 바로 호흡의 원리이고, 자, 들숨 날숨은 간단하죠. 자, 이 폐가 크다. 폐가 크다는 건 숨을 들이켜서 하는 거죠. 들숨. 자, 폐가 작다. 자, 이거는 날숨이 되겠습니다. 자, 배설계에서는 지금 선생님 설명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고 각각 기관의 명칭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기관, 콩팥 안에 있는 이 네프론입니다. 자, 선생님이 재밌는 그림 그려볼게요. 자, 지렁이 같죠? 하지만 공부를 한 친구들 알 겁니다. 이 지렁이가 요게 사구체. 얘를 싸고 있는 이 주머니가 보먼 주머니. 그리고 이 간이 세뇨간이라는 거. 자, 여러분 봐야 될 건 이 보먼 주머니는 요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은 작은 것은 지나갈 수 있지만 큰 것은 지나가질 못해요. 즉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뭐가 이루어진다? 여가가 이루어질 때, 자, 이게 핵심이죠. 여가 때 큰 거는 못 지나가지만 이 작은 건 지나가고, 즉 알갱이가 작은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소들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온 영양소에서, 자, 이 나온 영양소를 여러분이 그대로 오줌 내보내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 필요한 것들은 재흡수를 하고 다시 혈액에 있던 안 좋은 노폐물은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오줌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때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요소를 내보내고 이 요소가 대표적인 노폐물이에요. 그리고 이 요소는 간에서 암모니아가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 세포호흡은 뭐다? 자,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된다.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즉 세포호흡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고, 그때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고 물도 같이 나온다는 거. 결국 우리는 모든 생명체는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자, 마지막 정리한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산소, 영양소, 물, 이산화탄소 등이 우리 몸에 골고루 퍼지기 위해선 일단 순환계가 움직여야 되고, 영양소는 누가 만들어준다? 소화시켜서 소화계가 만들어지고, 이때 생기는 노폐물은 어디로 나간다? 배설계로 나갈 테고, 이때 필요한 기체 교환은 누가 한다? 호흡계가 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기관계들이 협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시험 잘 치도록 합니다.